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자입니다. 오랜만에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맨날 쌩얼로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다가 오랜만에 브리핑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스페인 순례자의 길 가기 전에 짐 꾸리기 영상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짐 꾸리기 중에서 더 필요했던 거는 무엇인지, 필요 없었던 건 무엇인지, 대체했으면 좋았을 게 있었을까, 뭐 그런 것들 이야기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다녀온 자의 브리핑을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브리핑 시작하시죠.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순례자의 길 짐 꾸리기 리스트를 공유해드렸었는데요. 이 리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가셔서 링크 달아놨으니까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되시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목록은 가방이었는데요. 배낭은 36리터를 가져갔는데 36리터보다는 조금 더 큰 거를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 내내 가방이 너무 작아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등산화가 발에 맞지 않아서 중간에 운동화를 신느라고 등산화를 가방에 끌고 다녀서 자리가 모자랐던 것도 있지만 36리터보다는 38리터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 작은 배낭이 생각 외로 좀 컸어요. 그래서 작은 배낭은 아예 완전히 가벼운 거 있잖아요. 그냥 물통만 집어넣고 우비만 딱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가방으로 선택하시고, 큰 배낭의 리터를 조금 더 늘리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는 동키를 이용했기 때문에 동키에다가 다 무거운 거 다 보내버리고 가벼운 것들만 딱 가방에다 메고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가방은 진짜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앞가방에 두께가 조금 있어도 되니까 이렇게 허리에 멜 수 있는 걸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메는 거는 생각보다 조금 더 불편하고, 여기도 불편하고 여기 물건 꺼내기도 불편해서 허리에다가 차가지고 바로 꺼낼 수 있는 그런 용도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챙겨간 게 등산화, 운동화, 슬리퍼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운동화를 가져간 게 신의 한 수였긴 했지만 차라리 발에 정말 잘 맞는 내 발에 맞는 트레킹화를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 조금 많기 때문에 계속 밟아야 되니까 그 통증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바닥이 두꺼운 트레킹화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호카의 카하2라는 모델인데 발목까지 올라오는 거였거든요. 여기 띄워드릴게요. 근데 그 모델보다는 발목 아래까지 오지만 가볍고 쿠션감이 있는 녀석으로 챙겨가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운동화 신고 너무 편했거든요. 일단 발에서 압박되는 게 없으니까 너무 편했고, 다음에 제가 만약 순례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 트레킹화 중에서도 쿠션감이 좋은 트레킹화를 신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슬리퍼는 굽이 조금 있는 슬리퍼, 크록스면 딱 좋을 것 같은 게 굽이를 좀 차지하긴 하지만 일상복에도 조금 잘 어울리고 비 오는 날 신어도 발바닥이 젖지 않을 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이 좀 최적의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욕실에서 신을 법한 되게 얇은 슬리퍼를 가지고 갔거든요. 비 오는 날 발바닥으로 물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진짜 무용지물인 슬리퍼였습니다. 물론 실내에서 신기에는 아주 좋았지만 우리가 실내에서 신는 시간보다 도심에서라든지 그다음에 순례길이 끝나고 난 뒤에 밥 먹으러 간다든지 어디를 구경 간다든지 할 때 신는 신발의 용도이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간다고 하면 앞이 막혀있는 크록스 그거 가져갈 것 같아요. 다음에는 침낭인데요. 침낭은 제가 가져간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볍고 싸고 보온 효과도 있었지만 날씨가 점점 추워졌어요. 9월 25일에 출발해서 10월 31일 날 끝냈기 때문에 점점 날씨가 추워져서 약간 10월 말쯤 됐을 때는 조금 얇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챙겨간 것보다는 살짝 두께감이 있는 녀석으로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침낭을 쓰고 버리고 왔기 때문에 버리고 올 만한 것들 중에서 두꺼운 녀석으로 가져가기를 추천드립니다. 판초 우위, 정말 잘 쓰고 왔습니다. 이게 비가 후두둑 떨어지다 갑자기 왕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얼른 뒤집어 써야 돼요. 근데 판초 우위는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고 팔만 빼면 되니까 아주 좋아. 비싼 값 했다고 봐요. 무게도 정말 가벼웠고 이렇게 그냥 말아서 가방 옆주머니에 넣어버리면 되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가격이 좀 나가지만 추천드립니다. C2 서밋의 판초 우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등산 스틱. 등산 스틱은
진짜 비싸도 좋은 걸로 가져가시라고 추천드리는 게 한국에서 튼튼하고 가볍고 좋은 걸로 사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저희가 사리아 이후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등산 스틱이 부러져서 머리를 돌에 부딪혀서 바다출혈로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이 스틱에 힘을 많이 주고 오르막도 많이 걷고 내리막도 많이 걷는단 말이죠. 근데 이 스틱이 말썽을 피우면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틱을 고르실 때 이렇게 돌려서 잠그는 스틱 있거든요. 그건 진짜 비추. 그 다음에 카메라 삼각대 다리처럼 이렇게 펴서 접는 녀석이 있어요. 이렇게 클립처럼 누르는 그것도 비추. 이게 힘을 계속 주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헐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 말고 Z폴이라든지 아니면 일자형으로 되어서 그냥 이렇게 체결되는 녀석이 있어요. 그걸로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꼭 좋은 걸로 챙겨가시길. 저희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녀석이라는 거를 거기 가서 또 한 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동키를 싹 다 이용을 했기 때문에 배낭을 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했지만 이게 오르막에서도 힘을 너무 잘 주고 내리막에서도 짚고 내려오니까 발목이라든지 무릎의 보호가 너무 잘 돼서 진짜 이거는 등산 스틱은 좋은 걸로, 무조건 좋은 걸로 가져가셔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인진지 양말이라고 해서 발가락 양말이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발가락 사이에 물집이 잡힌 게 아니라 뒤꿈치라든지 엄지발가락이라 이렇게 좀 신발에 닿는 부분이 물집이 났었기 때문에 땀 때문에 물집이 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발과 신발에 닿는 부분, 새끼 발톱이라든지 신발의 마찰로 인해서 물집이 생겼던 거기 때문에 발가락 양말은 굳이 필요 없었을 것 같고 내 신발과 발에 잘 맞는 두께를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여러 개 챙겨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양말 중에서 반스 양말이 제일 두께가 좋았었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발에 땀은 별로 없어가지고 바꿔 신은 적은 없어요. 딱 한 번 이제 내리막길이 너무 심해서 양말을 한 겹 더 신은 거는 있었어도 바꿔 신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 체질에 나는 발에 땀이 많다 하시면 양말을 여분 좀 더 챙겨가셔서 갈아 신으시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차라리 그 시내라든지 순례길 이외의 시간에 신는 예쁜 양말을 챙겨가면 좋았을걸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순례길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순례길 이후의 시간들도 생각하셔서 양말을 챙기셔라.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람막이 고어텍스로 된 잠바 이거는 정말 좋았습니다. 두께도 일단 합격이었고요. 고어텍스라서 비가 조금 내리면 우비 대신에 그냥 맞고 모자 쓰고 가도 될 만큼의 잠바였기 때문에 이거 바람막이 딱 좋았던 것 같고 등산 자켓 굳이 고어텍스가 아니어도 되지만 방수가 되는 걸로 가져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얇은 바람막이 이것도 저는 잘 애용했는데 다시 간다고 하면 이 얇은 바람막이는 안 가져가고 차라리 얇은 긴팔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등산 잠바 고어텍스 잠바를 입고 얇은 긴팔을 입고 아침에 순례를 하다가 잠바는 벗어서 가방에 넣어버리고 긴팔로 순례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얇은 바람막이 후들후들한 바람막이하고 반팔 조합으로 갔다 왔는데 반팔은 살짝 쌀쌀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근데 또 더워서 잠바는 벗어야겠고 그래서 챙겨간 토시를 꼈는데 그렇게 하니까 딱 온도가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량 패딩이었는데 경량 패딩은 샤워하고 나와서 좀 추워가지고 입었던 거 말고는 순례길에서 쓰진 않았습니다. 샤워를 끝마치고 나오면 이게 갑자기 열이 확 올라있는 상태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열이 확 식으면서 이렇게 오들오들 할 때까지 춥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경량 패딩은 빼고 오들오들 추울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깐 쉬는 게 낫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경량 패딩은 가져가지 않겠다. 반팔, 기능성 반팔이랑 면티 가져간다고 해놨는데 면티보다는 이렇게 좀 잘 마르는 재질의 옷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잘 가져갔던 것 같고 기능성 티셔츠 중에서도 러닝용 티셔츠 있어요. 좀 잘 마르는 거. 그런 거 위주로 가져갔는데 아주 잘 가져갔습니다. 제가 갔던 시즌이 우기래요. 9월 말에서 10월 이후까지는 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 많았어요.
뭐 이틀에 한 번 비 오고 3일 연속 비 오고 이러는 날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빨래가 제대로 안 말릴 가능성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기능성 티셔츠 가져가니까 다음날에도 잘 말라서, 영상에 보시면 같은 옷을 이렇게 연달아 입고 있는 그 영상이 있는데 매일매일 빨아서 입은 겁니다. 이게 잘 말라서 그렇게 입고 다닌 거예요. 다음에 가지고 간다면 기능성으로 된 긴팔을 여러 개 챙기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바지는 제가 등산복 바지 하나랑 레깅스랑 실내에서 입을 코끼리 바지 가져갔는데요. 등산용 바지, 허벅지 아래로 무릎 있는 쪽으로 자크가 있는 녀석을 챙겨갔는데, 이거는 진짜 잘 챙겨간 것 같아요. 이게 발끝, 복숭아뼈 쪽이 이제 신발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그쪽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딱 떼가지고 빨래하고 널어놓으면 되니까 그게 정말 편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인데요. 원피스는 제가 여기서 진짜 완전 실수한 게, 관광용이라고 해놓고서 꽃무늬 원피스 가져갔거든요. 근데 막상 또 입으려고 하니까 조금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잘 입고 다녔습니다. 잘 입고 다녔지만 조금은 아쉬웠다. 그래서 조금 포멀한 느낌의 원피스, 카라가 있으면서 셔츠형 원피스,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씻고 나와서 그냥 바로 입을 수도 있고, 알베르게 안에서 생활할 때도 입을 수 있고, 관광하러 나갈 때도 입을 수 있는, 멀티로 입을 수 있는 원피스 하나 챙겨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원피스는 진짜 잘 입었어요. 제가 가져갔던 원피스의 최고 장점은 씻고 나와서 그냥 바로 머리 위로 이렇게 입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게 아주 편한, 이게 씻는 공간이 넓은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되게 좁거나 몸에 딱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씻고 닦고 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막 이럴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속옷만 딱 입고 머리에 뒤집어 쓸 수 있는 기왕이면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의 원피스를 가져가서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도 입고 가고, 관광을 할 때 예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녀석으로 챙겨가겠다. 자, 그 다음에 속옷인데요. 속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거는 다 잘 마르는 녀석들로 가져갔는데 브라가 잘 마르지 않는 걸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에러였다. 통기성 좋고 잘 마르는 애들로 챙겨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모자, 두건, 선글라스, 장갑이었는데 일단 장갑은 안 꼈습니다. 한 번도 안 꼈어요. 그렇다 보니 손이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탔죠. 핸드폰도 계속 만지고 카메라도 계속 만지다 보니까 장갑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갑은 한 번도 안 써서 다음에 가더라도 장갑은 안 낄 것 같아요. 만약에 낀다고 하면 반장갑 정도는 낄 것 같기는 한데, 등산 스틱을 계속 들고 있어서 손이 아프거나 했던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타는 게 걱정이신 분들은 이렇게 반장갑 끼시면 딱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선글라스인데, 선글라스를 평소에 잘 쓰시는 분들이면 아주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일할 때만 쓰는 편이거든요. 눈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렇다 보니 선글라스 쓰는 게 습관이 안 돼서 선글라스를 가져갔음에도 놀러 나갔을 때, 관광할 때 빼고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 가져갈 거냐 하면 안 가져갈 것 같아요. 관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가져갈지도 모르겠지만 안 가져갈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모자가 이렇게 챙이 있고 목 뒤를 덮어주는 두건 같은 게 달린 모자 있거든요. 그게 진짜 좋았습니다.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얇아가지고, 모자 자체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게 바람에 너무 날리니까 그 햇빛을 가려주는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등산복 브랜드에서 나와 있는 그런 모자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책 모자에 무게감 있는 그걸로 하나 구매해 가시는 거를 아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쪽으로 계속 가거든요, 저희가. 그렇다 보니까 햇빛이 이쪽 뒤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쪽 편이랑 이쪽 편이 좀 많이 탑니다. 수건으로는 잘 안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있는 모자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보조 배터리 멀탭 충전선 같은 경우에는 멀티탭은 솔직히 필요 없었고요. 워치도 충전할 수 있고, 이어폰도 충전할 수 있고,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는 한 가닥에 3개 나와 있는 그거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충전할 거 따로 챙겨갔는데 그렇게 해서 딱 충분했고, 전자기기에 맞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용량 작은 걸로, 얇은 걸로 하나 가져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찔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는 하나 무조건 챙겨서 앞가방에다가 넣어 놓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용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 용량이 정말 많이 달아집니다. 그리고 계속 길 찾는 그 까미노 닌자라는 어플을 켜놓고 있으니까 배터리가 좀 많이 달아지더라고요. 보조 배터리는 하나 챙겨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면용품 중에 제가 가루 비누라는 비누를 챙겨갔는데 이거는 안 챙겨가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현지에서 비누를 하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게 물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옷에서 잘못 마르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게 살짝 날 때가 있더라고요. 엄청 얇은 티셔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향이 진한 그 세제라든지 빨래비누를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현지에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를 조금 돌렸던 편이어서 가루비누는 뒀다가 바로 버렸는데요. 향기도 나고 현지께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사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샴푸, 수건, 칫솔, 치약, 폼 클렌징 이런 거는 무조건 챙겨가셔야 되고, 바디워시, 헤어 에센스 잘 썼고, 머리 브러쉬 잘 썼고, 이태리 타올은 초반에는 잘 썼지만 후반에는 버렸습니다. 이게 이태리 타올이 은근히 잘 안 마르는 거 아시죠? 물기를 꽉 짜고 널어놔도 잘 안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버림당했습니다. 화장품 쓰시던 걸로 넉넉하게 챙겨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모자라서 니베아 크림을 하나 사긴 했는데 그게 이제 니베아 크림이 저한테 조금 안 맞아서 트러블이 조금 생겼던 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던 화장품 위주로 잘 챙겨가시길 추천드리고, 미니 립이라든지 아이브로우, 미니 섀도우, 팩트, 파우더 가지고는 갔으나 한 번, 두 번밖에 쓰지 않았다. 제가 생얼로 다니는 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관광할 때도 그냥 생얼로 나가더라고요. 60대 넘은 어머님들도 아침부터 화장하고 나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생얼로 돌아다녀서 영상 볼 때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시겠지만은 다음에 간다고 하면 얘네들은 안 챙겨갈 것 같아요. 립 정도만 챙겨갈 것 같아요.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지 가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진통제라든지 이런 거를 종류별로 가지고 갔었는데 사실 잘 안 듣더라고요, 아플 때는. 그래서 정말 아플 때는 현지 병원을 찾아가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열알, 탁스 열알 이렇게 가져갔는데 그거 다 먹고 왔거든요. 파스 종류를 조금 여러 개 챙겨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은근히 붙이는 파스를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붙이는 파스 같은 거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거 가져가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힐링 파스 가져갔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없어도 계속 바르고 있었어야 돼서 좀 안타까웠는데 성능 좋은 걸로 찾으셔가지고 가져가시길 추천드리고, 제가 가져갔던 파스 중에 효과가 가장 좋았던 거는 케토 꽤 괜찮았습니다. 염증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꽤 빨리 무릎도 괜찮아지고 발목도 괜찮아졌던 경험이 있어서 케토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데일밴드는 솔직히 별로 안 썼어요. 손가락 다칠 일도 별로 없고 피날 일도 별로 없어서 데일밴드는 그냥 정말 상비용으로만 챙겨가시고 많이 챙기실 필요는 없고,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가 좀 아팠거든요. 뒤꿈치에 붙이는 그 충격 흡수 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챙겨가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진짜 쓸 일이 없었어요. 한 번인가 바르고 안 발랐고요. 알코올 수압은 이제 물집 터뜨릴 때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만 챙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은근히 짐을 잘 쌌더라고요. 필요한 것들만 잘 가지고 왔는데 그 와중에도 필요 없는 것들이 조금씩은 발생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택 준비물인데요. 헤드라이트 아주 유용했습니다. 짐이 8시 정도 되어야지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7시쯤에 나가면 칠흑 같은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헤드라이트가 아주 좋았다, 뭐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팔토시랑 마스크를 햇볕 차단용으로 가지고 갔었는데 저는 영상을 계속 찍다 보니까 마스크를 제대로 못 썼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 안 찍으시는 분들은 마스크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마스크 있어요. 그거 가져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팔토시는 긴팔 입으시면 안 챙겨가셔도 되겠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지꼬리 물집 터뜨릴 때 아주 유용했고요. 빨래 집게 필요 없었습니다. 빨래 집게 많아요. 그리고 빨래망 필요 없었습니다. 순례자의길에 있는 세탁기 같은 경우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5kg 미만인 것 같아요. 한 명이나 두 명이 돌리면 딱 맞는 양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빨래망을 가져갔던 이유가 알게 되는 친구분이랑 같이 돌릴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갔는데 그럴 일 없었습니다. 저 혼자서만 계속 돌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빨래망 필요 없었고요. 또 유용했던 거 스포츠 테이프하고 무릎 보호대 아주 유용했습니다. 무릎 보호대는 저 같은 경우에 한 줄로 된 거 사가지고 갔는데 찍찍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녀석이 있거든요. 찍찍이가 달려있는 신는 거 말고 이렇게 덮는 거 그걸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퍼팩 아주 유용했습니다. 음식도 담아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세면용품 담았던 가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좀 무겁고 그래서 세면용품을 담고 지퍼팩 아주 좋았고요. 마른 미역이랑 라면 스프 가져갔는데 안 먹었습니다. 이것도 안 가져가셔도 되겠다. 그 다음에 이어플러그 너무 유용했습니다. 제가 다이소에서 이어플러그를 샀는데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5세트인가 들어있나 그랬어요. 한 세트는 내가 쓰고 나머지는 친구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가져갔는데 자다가 떨어뜨리고 잃어버리고 이래가지고 5세트 모두 제가 썼습니다. 여유있게 넉넉하게 가져가시길 추천드리고 이어플러그는 진짜 완전 무조건 필수품. 옆에서 코 엄청 골고 그 다음에 막 삐그덕삐그덕 소리 엄청 나기 때문에 이어플러그 꼭 가져가시고 안대는 안 챙겨갈 것 같습니다. 낮잠 잘 때는 솔직히 피곤해서 자는 거라 완전 골아 떨어져서 날이 밝든 어쩌든 그냥 잠들더라고요. 이어폰 무선이랑 유선이랑 가져갔는데 한 가지만 챙겨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여성용품인데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좋습니다. 품질도 좋고 일단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게 좋아요. 그래서 무게랑 부피가 조금 나가더라도 한국 거를 넉넉하게 챙겨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 사서 써봤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가져간 것 중에 발 마사지기 이거 아주 유물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좋았어요. 부피도 별로 안 차지하고 C타입으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건데 술래 끝나고 발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니까 종아리라든지 무릎이 풀리는 느낌이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손톱깎이 이거는 무조건 필수품이니까 가져가고요. 동전지갑 유용했습니다. 동전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전지갑 챙겨가시길 추천드리고 휴대용 휴지는 한 개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카페에서 커피랑 음료를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왔는데 카페에 그냥 휴지가 다 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휴지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고 물티슈도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휴지나 물티슈는 진짜 최소한 수량으로 가져가시고 필요하면 현지에서 조달하는 걸로 그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배드버그 기피제 가지고 갔는데 배드버그 기피제를 뿌렸어도 배드버그를 만났어요. 작은 용기에 해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압축팩 부분용 팩인데 이케아에서 이렇게 묶는 주머니 있거든요. 그거 여러 개 해서 담아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방을 싸는 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옷 가방, 그 다음에 뭐 잡동사니 가방, 화장품 가방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가방을 배낭에서 다 꺼내야 돼요. 일단 생활을 하려면 다 꺼내야 됩니다. 가방에 있는 걸 빼서 쓰고 이럴 수가 없고 그냥 다 꺼내놓은 상태에서 침대 위에서 얘를 이제 펼쳐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 지어줄 수 있는 가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각이 잡혀있는 뚜껑을 이렇게 여는 녀석으로 각이 잡혀있는 걸 가져오신 분도 있고 저처럼 그냥 막 들어가도 되면 이케아에서 주머니를 사가지고 왔는데 아주 유용했다, 좋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신발 가방 이거는 지퍼백으로 대신했습니다. 현금 필요합니다. 10유로 미만인 데는 카드 결제를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필요하니까 현금 챙겨가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조금 많이 썼기 때문에 한번 인출할 때 200유로 정도 인출해놨다가 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현금 꼭 필요하니까 현금 챙겨가시고 신용카드 잘 되는 데는 되게 잘 됩니다. 사리아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안 받는데 거의 없었고요. 사리아 이전에도 신용카드 다 되는데 알베르게에서 조금 현금 결제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어요. 현금이랑 카드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제가 또 가져간 게 링티라는 게 있어요. 물 수분 보충해주는 건데 그거 챙겨갔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말고 15개, 20개 이 정도만 가져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남았거든요. 슈퍼마켓 같은 거 거기서 이온 음료 사 드시면 되니까 얘도 안 챙겨갈 수 있으면 안 챙겨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필요했던 거는 향비약 파스라든지 바르는 파스라든지 겔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현지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현지 구매한 게 좀 잘 안 들어서 조금 아쉬웠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 정리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출발 전 준비물, 등산화라든지 등산 가방, 스틱이라든지 필요한 것들, 자켓까지도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다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많이 나왔는데 237만 8,950원, 약 240만 원 정도가 출발 전 준비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산을 좋아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외부 활동을 좀 하셨던 분들은 등산 자켓이라든지 등산 바지, 등산화 정도는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더 많이 줄어들 거고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러프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공권입니다. 일단 직항 기준으로 하면 왕복 파리 기준으로 파리 왕복이 15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왕복으로 안 가시고 파리인 바르셀로나 아웃 요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150만 원 안쪽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떼제베를 타신다고 하면 15만 원 추가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을 경유해서 여행이 끝나고 돌아올 때 호치민에서 3박 4일 정도의 휴가를 보내고 왔기 때문에 호치민 경유로 끊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100만 원 비용 들었고, 파리에서 비아레츠라는 곳까지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국내선이 있었어요. 그 국내선이 52,000원 해서 152,000원 비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이제 16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세이브를 했다고 보면 되고요. 기타 운행비, 중간에 택시를 탄다든지 기차를 탄다든지 하는 그런 기타 운행비를 23만 원 정도로 책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숙소, 다인실은 평균 15에서 18유로 했기 때문에 23,000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1인실 평균으로 따졌을 때 77,600원 정도의 1인실 비용을 냈습니다. 그래서 153만 1,000원 정도 비용이 납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150만 원이 숙소비로 들어갔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처럼 1인실 사용하지 않으시고 공립알베르게를 이용하신다고 하시면 80만 원대로 숙소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37일 동안 걸었기 때문에 37일의 계산이고,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은 32일, 35일 안쪽으로 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각자 일정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식대인데요. 식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5유로 정도 되고 점심이나 저녁은 15유로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점심 저녁을 다 먹은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빵 같은 것 위주로 좀 낮에는 많이 먹고 저녁 식사를 식당에 가서 하는 방식으로 식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니까 한 달에 시에로마는 112만 원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이것도 러프하게 잡은 거고요. 중간에 라면을 먹었다거나 n분의 1을 했다거나 조금 차이는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인데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번 갈 때 5유로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카페에서 빵을 먹거나 콜라를 마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평균 5유로 정도로 잡아놨지만 대부분 에스프레소 정도는 2유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 마시고 화장실 이용하시고 쉬었다가 나오시는 그런 용도로 카페를 이용했기 때문에 스타일에 맞춰서 예산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페 간 비용으로는 56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저는 동키를 매일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37일 동안 약 35일을 동키를 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만 6천 원 동키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산티아고 성당 지붕 투어라든지 포르투갈 가는 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포르투갈에서 먹고 놀고 관광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43만 원 추가 비용으로 납부했고요. 여기 안에는 쇼핑했던 것들, 뭐 기념품 샀던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발 전 준비물, 항공권, 다 운행비, 숙소, 식대, 카페 이용 요금, 동키, 관광까지 포함해서 760만 8,049원, 760만 9천원 사용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끼신다고 하면 충분히 100만 원대도 아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비용들 참고하셔서 예산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영상으로 브리핑을 드려봤는데요. 이 영상이 소소하게나마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